일곱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제 함수 그리고 모듈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노트가 객체지향을 우리가 학습하기 전 마지막 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과 좀 무관한 이제 C++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노트부터 일곱 번째 노트까지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이 여덟 번째 노트부터는 객체지향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는 것도 보면 모듈화를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고, 모듈화를 하지 않고 메인 하나만 짜서 문제를 그냥 해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메인을 그냥 하나만 짜서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모듈화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함수로 나누는 그런 그걸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화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최소 실행하는 단위는 함수이고요. 이게 객체지향으로 넘어간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고, 메인 함수에서 어떤 함수들을 불러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성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여러 요소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기능별로 나눠서 프로그램이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죠.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그 코드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 만든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더 좋은 형태가 됩니다. 코드 중복.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중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또 추상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함수로 추상화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함수의 몸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만 안 바뀌면, 그러니까 함수의 서명이라는 게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 목록이 안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함수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을 추상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함수 이름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가독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간결성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함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비슷한 기능이 필요하면은 복사해 갖고 와가지고 또 쓰시면 되죠.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함수를 사용하는 큰 이유가 요 네 가지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C++에서 이제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쓰냐를 좀 설명드리면, 뭐 지금까지 함수를 여러 번 써왔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C++는 함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어요. 물론 꼭 함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함수 선언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우리가 함수 정의, 함수 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 선언은 함수의 형태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서 함수 호출에 대한 문법 검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을 다른 말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수 선언 없이 함수 정의만 하여도 정의 위치에 따라서는 컴파일러가 번역할 수 있는데, 함수 선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함수 선언이 필요하죠. 우리가 컴파일러는 번역을 어떤 단위로 해요? 소스 파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을 번역할 때 다른 소스 파일은 활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소스 파일에 어떤 함수가 있는지 컴파일러는 신경을 안 씁니다. 다른 함수에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결합하면 문제가 없어지겠지만 그거를
컴파일러가 요 파일 단위로, 소스 파일 단위로 번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쓸 경우에는 그것의 함수 선언을 제공해 줘야 되겠고, 컴파일러한테 그걸 제공하는 방법이 보통은 헤더 파일을 만들고, 헤더 파일을 이 소스 파일을 번역할 때 포함해가지고 번역하도록 해가지고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함수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서로 호출하는 함수는 순서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함수 정의가 반드시 함수 선언이나 함수 정의가 반드시 호출 전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호출하는 함수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 선언들을 미리 해놓고 함수 정의를 해주면 함수 정의의 순서에 상관없이 컴파일러가 잘 번역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함수들은 꼭 이 파일에서만 쓰는 함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파일에 있는 함수 정의들에 대한 선언을 모아서 헤더 파일을 만들고 다른 파일에서 필요할 때 include해서 쓰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겠죠. 그러면 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문법 오류나 링크 오류를 만날 수 있는데, who라는 함수 호출이 있어요. 이 파일에. 번역하다가 컴파일러가 who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원인은 뭐가 없어서 그래. 이 who의 함수 정의나 선언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함수 정의나 선언. 다른 파일에 함수 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파일은 우리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파일 단위로 번역하기 때문에 함수 선언이 또는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함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함수 선언이 있어가지고 또 헤더 파일에 있어가지고 번역은 잘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링크 오류가 났어요. 심볼이 없다. who라는 심볼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함수 정의가 아예 없는 거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함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오류가 날 수 있냐면은 개별적으로 파일들을 번역할 때는 오류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결합할 때 또 어떤 오류가 날 수 있냐면은 심볼이 듀플리케이트 돼 있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who라는 함수가 전체 프로젝트 안에 여러 소스 파일이 있는데 똑같은 who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규칙이 뭐예요? ODR, One Definition Rule. 정의는 하나만 존재해야 돼. 전체 exe 파일 만들 때 하나만.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고 프로그램 만들 때 이렇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 보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내가 함수 선언을 빼먹었나? 아니면 함수를 똑같은 거를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에다 만들고 있진 않나? 아니면 헤더 파일에 함수 정의를 했는데 헤더 파일 여러 파일에 넣어버리면은 함수 정의가 여러 개 생기고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야 되겠고, 함수 선언과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정의는 반환 타입, 매개배수 목록의 개수와 각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함수 이름은 똑같아야 되겠고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매개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매개변수의 이름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타입이 중요한 거죠. 타입이 일치하냐 보는 거고요. 값 전달 방식에서는 컨스트는 고려하지 않아요. 컨스트. 그러니까 요번에도 숙제를 봤더니 이렇게 프로그램 하신 분이 있어요.
const character C. const character C. 자, 값 전달에서는 여기에 const가 붙은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붙는 거와 안 붙는 거에는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짠 것과 얘가 없는 거. const가 있으면 이 안에서는 C를 못 바꾸죠. 그렇죠? 못 바꾸는데 어쨌든 얘를 바꾸더라도 얘는 값 전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달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죠. 못 줘요. 그래서 값 전달에서는 const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의 const는 언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전달할 수 있고 또 뭘로 전달할 수 있어요? 참조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주소와 참조로 전달하면은 이 함수가 또 뭘 할 수 있어? 걔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정된 결과가 함수가 끝나도 계속 영향을 주죠. 전달된 변수 그 데이터에 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함수 데이터를 얘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 내가 참조나 주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전달했을 경우에는 const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const std str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매개 변수가 이렇게 되면은 문자열이니까 무거우니까 참조로 전달하는데 이 함수는 그 문자열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수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참조나 포인터로 전달했는데 그 함수에서 수정할 일이 없으면 const를 반드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위해서 붙여줘야 되겠지만 이제 값 전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 전달에서는 얘나 똑같은 함수로 취급합니다. 얘나 똑같은 함수로 취급해요. 그래서 저걸 다른 함수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값 전달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const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const를 붙이는 거는 전달된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게 참조나 이제 주소로 보낼 때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됩니다. 예전 C에서는 이 없는 거를 생략한 걸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C++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그냥 void예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고. 그래서 C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매개 변수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안 쓰는 경우. 그 얘기는 해당 인자는 지금은 이제 안 쓰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쓸 거다라는 거예요. 나중 버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뭐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요거를 나중 가면은 연선자 다중 정의할 때 약간 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 14로 가면 반환 타입을 오토로 쓸 수 있고 20 가면은 매개 변수 타입에도 오토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의 의미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는 그 함수 선언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이 함수를 선언할 때 이제 C에서는 없었는데 C++에선 뭘 할 수 있냐면 기본 인자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기본 인자. 그래서 기본 인자를 지정하게 주면은 나는 그 해당 매개 변수에 대한 인자를 전달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인자의 값으로 여기 지정되어 있는 기본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수가 있고 내가 원래는 int equal 1이니까 얘는 몇 개의 인자를 받는 함수예요? 하나를 받는 함수죠. 근데 내가 하나도 안 줬어. 그러면은 요 값으로 이 함수가 뭘 써요? 2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인자를 쓸 수 있고, 이 기본 인자를 쓸 때에는 뒤에 있는 것들만 기본 인자로 쓸 수 있지, 기본 인자를 지정하다가 안 지정하고 또 지정하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략했을 때 어떤 것이 그 기본 인자로 써야 되는지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기본 인자는 하나만 기본 인자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개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 뒤에 있는 것들 해야 되고, 한번 지정하지 않는 인자가 나오면 그 앞으로는 기본 인자를 지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있으면 둘 다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기본 인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디다 하는 거냐면 함수 선언에 하는 거예요. 함수 정의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함수 선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선언이 없고 정의만 있는 함수는 정의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언과 정의가 있는데 둘 다 했다. 그러면 에러를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인자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함수 선언에다가 하는 겁니다. 함수 선언에다 하는 것이고, 이제 정의만 있는 경우에 정의도 할 수 있지만 선언과 정의가 둘 다 있으면 두 군데 다 하시면 안 돼요. 어디다만 해야 돼요? 함수 선언에다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종료. 함수는 이제 어떤 경우에 종료가 되냐면은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는 경우. 두 번째, return문을 만난 경우. 세 번째, 예외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예외가 발생한 경우는 이제 비정상적 종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예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그 예외 처리 부분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는 함수의 종료는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거나 return문을 만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항상 뭘로 끝나야 돼? return문으로 끝나야 돼. return문으로 끝나야 되고, 그 return문에서 반환 타입과 호환되는 값을 반환해 줘야 돼요. 호환되지 않는 값을 반환되면 자동 타입 변하는 과정에서 문법 오류가 나게 되겠고, 이제 문법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 값이 있는 함수는 반드시 return문을 통해서 끝나야 되고, 반환 타입이 없는 함수, 반환 타입이 없는 void 함수는 return문을 만나서 끝날 수도 있고, 더 이상 종료할 것이 실행할 문장이 없어서 끝내도 됩니다. 물론 void인데 return 10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환 타입이 없는 그런 함수에서는 return문이 값을 return하면 안 되겠고, 그냥 return은 종료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return할 때 이제 반환 타입이 포인터이거나 참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역 변수를 주소나 참조로 반환하는 건 문법 오류는 안 나지만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위치에 차지하는 공간을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다른 데이터가 저 위치에 덮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 변수를 주소나 참조로 반환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함수 호출 과정에 대한 이해. 뭐 이것도 계속 앞에서부터 좀 설명드린 내용인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에 올라간 코드를 CPU가 읽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코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겠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메모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함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누게 돼요. 하나가 함수 스택 공간, 또 다른 하나가 힙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수명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자동, 정적, 동적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동 변수들이라는 게 이제 지역 변수들, 매개 변수들이겠죠. 얘네들은 그 함수 스택에 생성이 되는 거고 수명이 함수랑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정적은 프로그램하고 수명이 같은 애들이고 동적은 사용자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둘 다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제 확보되는 거예요. 확보되는 거고 이렇게 확보해 쓰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모든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회수합니다. 자동 반납이 되니까 이런 동적 생성된 것들도 프로그램이 반납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반납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한번 시작되고 종료되는 것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한 달에 한 번 재부팅하나? 거의 재부팅을 잘 안 해요. 그냥 뚜껑만 닫고 뭐 하고 브라우저는 늘 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계속 그 사용한 메모리를 반납하고 계속 쓰고 있으면 계속 차가지고 메모리가 시스템 메모리가 부족하겠죠. 물론 그렇게 쓰니까 이제 조금씩 오래 두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긴 하죠. 그럴 때는 한번 재부팅 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동적 데이터도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다 쓰고는. 그러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그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을 함수 스택에 확보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그 공간은 자동으로 만들어줬다 자동으로 반납하는 거고요. 또 다른 특징은 컴파일러는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면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파악을 합니다. 다 파악을 하고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줘요.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 지역 변수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한 임시 변수들을 위한 공간도 다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메인이 실행이 되고 메인은 이제 지역 변수 n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n을 위한 공간이고 실제로는 뭐 임시 변수들 위해서 추가적인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는데 그거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하는 거고 메인이 종료되면 프로그램도 종료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다른 함수들을 호출할 텐데 그러면 위에 쌓이는 형태대로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그 함수 스택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매개 변수 A만 있으니까 요 A에 이 함수를 위한 공간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요 함수 스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인자 전달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인자가 값 전달이면 인자의 값이 복사되겠죠. 매개 변수로. 인자 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하게 되겠고 코드가 실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환 값이 있으면 이 반환 값을 이 메인의 임시 공간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너무 많이 호출하는 건 오히려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을 줄여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함수 호출은 비용이라는 거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듈화를 안 하고 메인 함수 하나만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는 거는 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의 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가독성, 간결성, 유지보수 가능성 이런 거거든요. 코드를 내가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리해야 되겠고 확장하기 편리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프로그램이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가 길게 있으면은 그 함수를 수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비용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호출 중에 좀 특이한 함수 호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기 호출이죠. 그래서 함수 내에서 해당 함수를 또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또 호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기 호출이라 그래요. 여기서처럼 이 팩토리얼 함수가 있는데 안에서 팩토리얼 함수를 자기 자신을 또 부르는 거예요. 내를 또 불러. 그럼 또 부르겠죠, 자기를. 그럼 이게 제기적으로 계속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 호출은 인자값이 변해야 돼요. 인자값이 안 변하면 무한제기 되겠죠. 그렇죠? 인자값이 막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값이 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제기 호출이 안 일어나고 이제 끝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기 호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기 함수를 우리가 작성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제기 종료 조건. 제기 종료 조건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물론 제기 함수로 짜고 짤 수 있고 반복문으로 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똑같은 거면 기능이 똑같으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반복문으로 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 제기적으로 짜게 되면은 그만큼 함수 호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함수 호출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기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제기 함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한 반복문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은 반복문으로 짜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기로 짜는 게 훨씬 프로그램 하기가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 함수를 우리가 잘 짤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시간 가면은 좀 복잡한 걸 만들 때에는 오히려 반복문으로 짜는 게 더 어려워요. 제기 함수 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제기 함수는 디버기 하기는 더 어려울지 몰라도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한 거 아니에요? 팩토리얼은 n을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n 곱한 거에다가 n- 곱하고 n- 곱하면 되는데 이 제기 함수를 짤라 그러면은 큰 문제를 똑같은 문제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팩토리얼은 뭐냐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똑같은 유형의 작은 문제로 표현이 돼. 그러면 얘를 제기함수로 쉽게 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반복문으로 짤라 그러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는 뭐 이렇게 짜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반복문으로. 그러면 얘는 제기 호출이 몇 번 일어날까요? 입력이 n일 때 제기 호출이 몇 번 일어나냐? n-1, n-2, n-3 쭉 해서 1까지 가겠죠. 거의 n번 일어나는 거죠. n번 일어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함수 스택으로 치면 n을 부른 거죠. 팩토리얼 n을. 근데 얘가 안 끝났죠. 안 끝나고 뭘 불렀어요? 1을 불렀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쌓여? 1까지 쌓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스택이 함수 호출이 n-1번 일어나는데 n번 정도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함수 스택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함수 스택이 계속 쌓이니까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공간 복잡도.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의 성능을 따질 때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고 공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 복잡도는 수행 시간을 말하는 거, 얼마나 빨리 하는 거냐.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쓰냐는 거예요. 메모리를 적게 써야 또 좋은 거죠.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빨리 해결해주는 알고리즘, 메모리를 적게 쓰는 알고리즘을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기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또 쓰게 돼요. 함수 스택이 쌓이니까. 이게 얼마만큼 쓰이냐면은 재기호출 깊이만큼 쌓여요. 얼마나 깊이까지 가는지. 그래서 재기호출 깊이에 의해서 공간 복잡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한 루프. 근데 무한 루프에 빠지면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평생 그래요.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 실행될 거예요. 근데 재기함수는 어느 정도 재기 호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그냥 죽어요. 왜 죽냐면은 컴퓨터마다 조금 다른데 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스택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호출해가지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얘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스택이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무한 재기는 영원히 재기적으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왜 죽냐? 함수 스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 스택이 부족한 건 내가 공간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무한 재기에 걸려도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다르다. 무한 루프와 무한 재기는 그 결과적인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재기 호출이 또 하나의 문제는 재기 호출을 잘못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피보나치 수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는 이제 현재 값은 그 이전 두 개 값을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1, 2, 1, 2, 3, 2, 3, 5, 3, 5, 8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인데 n번째 피보나치를 계산해 달라. 그러면은 이 피보나치 계산한 식 자체가 재기식으로 그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피브 n은 피브 n-1 더하기 피브 n-2예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우리가 피보나치 수라는 그 정의된 식 자체가 재기적으로 정의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재기함수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그림이 뭐냐면은 재기 호출 트리예요. 재기 호출이 일어나는 트리. 이걸 트리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기 함수를 우리가 분석할 때 요 트리를 그려봐야 돼요. 이 트리를 그려보면서 얘는 쓸만한 재기 함수다. 아니면 얘는 너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겠고 얘를 그려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피브3이 똑같은 게 여러 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기 호출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중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안 좋은 문제점이 생기고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개선한다. 여러 번 호출되는 게 문제예요. 똑같은 값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호출된 거의 결과는 뭘 할 수 있어요?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얘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PIV3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왔을 때는 이미 PIV3을 계산했었잖아. 그러면 또 안 해도 되는 거지. 내가 이미 호출했나 안 했나를 보고 호출한 적이 있으면 저장된 값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 재기 호출을 개선하는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 메모이제이션이라 그래요. 메모이제이션이라 그러고, 메모이제이션은 재기 함수에서 똑같은 인자로 똑같은 인자값으로 호출되는 여러 번 호출, 중복 호출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얘가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동적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기 호출 함수를 만들고 얘는 중복 재기 호출이 많은 애네. 그럼 중복 재기 호출을 없애는. 그거 어떻게 없애냐? 한번 호출한 건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PIV-N이면 N-1, N-2, N-3, N-4 이렇게 쭉 계산을 할 거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면 돼요. 기억해가지고 중복돼서 한 번 더 호출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가 메모이제이션 하면 트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만 바뀌어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선형으로 쭉 끝나요. 왜냐하면 한 번 계산된 거는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재기 호출을 그렸을 때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서 실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불러? 얘가 불러지죠? PIV5가. 그 다음에 뭐가 불러져? 얘가 실행되기 전에 이쪽이 먼저 가겠죠. PIV4가 불러져요. 그럼 PIV4에 들어가면은 PIV3이 불러져요. 그 다음에 PIV3과 PIV2가 불러져요. 그럼 2는 끝나잖아요. 그럼 올라오고 얘 부르고 올라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는 만약에 바뀌게 되면 PIV100을 불러도 99, 98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쭉 다시 올라가면 끝나요. 왜냐면 이쪽으로는 안 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되게 고난이도 테크닉이에요. 고난이도 테크닉인데 실제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경시대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경시대의 문제 중에서 가장 최상급 난이도 문제는 다 뭘 이용하는 거냐면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동적 프로그래밍에는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고 태블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태블레이션은 논외로 하고 메모이제이션은 실제 아이디어는 별거 아니에요. 전수조사하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재기함수를 짠 다음에 그 중복된 호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배열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은 재기 호출이 많아지면은 뭐가 쌓이냐면은 함수 스택이 쌓이죠. 그리고 함수 스택이 쌓이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스택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스택을 안 쓰면서 재기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꼬리재기라는 기법이에요. 꼬리재기. 꼬리재기는 얘는 어떠냐면 재기해서 갔다 와서 다시 또 얘를 해야 되죠. 얘랑 뭔가 더 해야 되잖아요. 쭉 재기 호출 들어갔다가 와서 더 해야 돼요. 즉 함수 스택이 쭉 쌓여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 return
해서 일로 오면은 재교추로 들어가서 새 함수를 불러야 되는데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어요. 갔다 와서 뭐만 하면 돼. 그 결과를 반환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turn이 이제 그 재기 호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재기 호출로만 구성되어 있고 갔다 와서 뭘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return f 플러스 3 이렇게 했다. 이게 재기 호출이에요. 그러면 얘는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뭘 해야 돼? 3을 더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함스택을 남겨둬야 돼요. 3을 더하기 위한. 근데 끝날 때 없어. 요거밖에 없어. 재기 호출만 있어. 그러면 함스택을 안 만들어요. 그냥 바로 반납하고 들어갑니다. 컴파일러가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꼬리 재기로 만들게 되면 이제 함스택이 원래는 쌓여야 되는데 재기 호출마다 그 쌓이는 거를 없애줘요. 근데 꼬리 재기로 바꿀 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있다고만 그냥 살짝만 알아두시고 요거는 별로 잊어버려도 돼요. 꼬리 재기 부분. 잠깐